네, 이번 주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최인호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당정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폭 조정을 시사하면서 의정 갈등 해법 찾기에 현재 나섰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도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그동안 조정에 선을 그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금 대한민국 의료에서 역대 정부가 항상 의료 계획을 논할 때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이제 의대 정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 의료,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대 정원을 항상 좀 논의해 왔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10년 동안 하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제 자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의료 개혁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이제 하다가 지금 현재 많은 의료계에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윤석열 정부 원안 2,000명에서 현재는 1,500명 그리고 2026년부터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에 있던 이야기를 듣겠다고 이제 애초에 이제 원안에서 많이 이제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는 그냥 2026년도 유예만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동안 어떤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크게는 없지만 그러나 기존에 있던 의료계가 지금 참여 안 한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의 어떤 설명은 없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좀 대통령실하고 좀 엇박자가 나섰는데 이번에는 이런 여야 의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의료계를 어떻게 보면 좀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어떤 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이렇게 입장을 좀 선회한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특히 응급실에 응급 환자들이 지금 생명 위태로울 지경까지도 빠질 수 있다. 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그 위기감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배경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지금 정부가 군의관들을 응급실에 배치한다고 했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그 군의관들이 당장의 응급 환자들을 치료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보고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또 어떤 병원에는 군의관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자,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지방뿐만 아니고 수도권, 이 응급실까지 다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추석 때 누구라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지지 않겠냐 하는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고 이런 불안감이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윤 대통령의 지지를 떠받치고 있었던 70대조차도 지금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특히 그 부정평가 중에서 의대 정원 문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를 보내는 분들 중에는 의료 문제는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찬성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됐거든요. 이런 여론이 돌아서는 거, 이런 것도 정부의 입장이 좀 변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좀 여론을 의식한 그런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먼저 제안을 한 것을 대통령실이 좀 수용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당정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관계 개선의 어떤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정 갈등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실 정부와 지금 국민의힘은 좀 건전한 긴장 관계를 계속해서 좀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저는 당과 정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에 좀 논의가 좀 미진했던 그런 어떤 부분이 사실 없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히 김상훈 정책의장이 많이 좀 나서게 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라든지 또 복지부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밑었던 작업을 좀 많이 좀 했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호 간에 좀 의견에 좀 접점을 좀 해서 이런 여야 의정의 어떤 그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은 뭐 당정 내지는 뭐 여야의 관계가 아니고 결국 이제 의료계가 여기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있던 문제인데 현재까지 의료계는 지금 25년도 지금 현재 정원을 지금 현재 유예하지 않고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협의체에 참여할지 이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 당과 대통령실이 좀 오랜만에 이렇게 의견을 좀 일치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눈길을 끌긴 하네요. 네. 뭐 우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여당이 뭐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당과 특히 한동훈 대표와 협조 관계를 해야만이 지금 악화되는 민심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또 그런 소통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특히 26년도 의대 정원은 좀 유예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해서 좀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정부나 대통령실이 그걸 호응을 함으로써 본인이 주도했다, 이 문제 사태 해결에 이런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어서 한동훈 대표도 뭐 상당히 같이 이제 하는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건전한 긴장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공천 국면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 5차 갈등까지 지금 오는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신뢰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분의 의료 대란 문제를 놓고 소통했다는 것은 좀 일시적이다. 워낙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생명까지도 위협받는다 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다 보니까 그런 위기감에서 이렇게 가면 공멸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인식하에서 이제 손을 잡은 것이고, 그러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가다가는 공멸한다. 그런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이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 특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한동훈 대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 또 그 측근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 문제로 봐서는 갈등 관계가 언제든지 다시 이 돌발로 일어날 수 있는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뭐 즉시 가동하자 이렇게 받았는데 다만 정부 여당의 책임 추궁과는 별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뭐 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민주당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를 이렇게 화답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내건 어떤 조건이 사실 좀 진정성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뭘 사과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 의대 정원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도록 한다면은 과연 그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료계의 어떤 반발에 부딪혀서 자초한 그 의대 정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민주당 스스로의 했던 일을 저는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복지부 장차관의 어떤 경질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물론 저희 당에서도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차된 의료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담당 그 장수를 교체한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 대통령실도 여기선 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홍석천 의원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야당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야 의정, 여야정만 있고 의사들이 참여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 의사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사들이 최소한
대화할 만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장관과 차관 이분들하고 함께 지금 논의를 못 하겠다니까. 그래서 장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당 일부에서도 요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장 차관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뭐 정책의 공백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화의 상대가 정부 입장이 빠져버리는 것이니까 힘들다고 보면 최근에 그 구술수에 올랐던 차관 정도는 경질을 해서 의사들이 대화 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장관은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25년도 의대 정원도 저는 진지하게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멘트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4월,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대 정원을 500명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연말부터 2,000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났거든요. 왜 1년도 안 된 사이에 500명에서 2,000명으로 그렇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과학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이 정부 들어서서 500명 정도로 검토를 했다면 이 내년 내 문제도 25년도 정원도 좀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는 멘트가 나와야 된다. 실제 그런데 만약에 지금 1,500명이 늘면은 지금 의대 1년생들이 유급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내년 한 해만 1년생들이 약 6,000명, 7,000명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의대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떠나고 있는데 누가 가르치겠으며 또 7,000명을 받아줄 만한 강당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실험책이라든지 과연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보도 내년에 상당히 어려운 교육 환경이 되는 만큼 내년도 정원도 좀 유연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전공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과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의료계가 과연 차별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또 미지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윗선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의료계에서 이제 원하는 것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전 재검토하자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의료 담당 국장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 21대에 이제 작년에 이제 의료계와 같이 해서 필수 의료 육성법 발의도 하는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의료계와는 좀 현재 소통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료계가 사실은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좀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 좀 강성적인 좀 목소리만 나타나고 있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장차관 교체를 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어떤 방안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 그 문제인데 지금 이걸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또 지금 입시 지금 수험생 부분도 지금 있고,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25년도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최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연하게 해서 만약에 그 협의를 해서 의대 정원을 그러면 거기 안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을 지금 의료계가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일단 백지화를 해야지 이제 논의 테이블로 지금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료계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금 들어주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애초에 뭐 500명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2,000명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과학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좀 가짜 뉴스인 게 복지부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용역이라 등 통해서 데이터가 있었고 의료계 분야별로도 계속해서 논의를 좀 해왔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는데 김 여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게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크게 보면은 과연 이 사안이
뭐 도덕적인 어떤 그 비난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만 본다면 청탁금지법에는 일단은 배우자 어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논외하고 그다음에 뇌물이라든지 알선수수 이런 어떤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분이 결국은 대가성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직무 관련성이 관련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인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많은 법 쪽에서도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까지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만약에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사람이 그걸 스스로 그거를 도청을 해가지고 몰카로 해가지고 그거를 또 그 대외적으로 그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고 특히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져서 그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과 동일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지금 현행 어떤 법조 그 해석으로는 이렇게밖에 내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결정 존중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민주당은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로 끝난 수심위 결론이다. 사실은 뭐 검찰총장이 누누이 법 앞에 성역 없다고 강조를 했지만 지난 뭐 서울지검에서는 완전히 이제 무혐의로 처분을 했는데 그 결과 총장이 이제 수심위에 다시 한 번 더 권고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어제 결론을 냈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무혐의가 나서 국민들로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 수심위도 절차상 좀 하자가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 쪽의 변호인은 불렀습니다. 충분히 그 신문을 했겠죠. 또 그 입장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를 했던 청탁을 했다는 최재형 목사나 최재형 목사 측은 부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한쪽만 부르고 또 한쪽은 부르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또 행평성의 문제인데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사이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기소를 한다 또는 피의자로 규정하는 그 근거가 대통령과 사이 간에는 경제 공동체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은 부부 사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사이보다도 부부 사이가 더 가까운 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런 명품백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보면서 최 목사가 청탁의 목적으로 가방을 전달했다, 명품백을 전달했다, 선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경제공동체라는 관점, 또 대통령의 직무 범위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은 그 부부 사이라는 게 훨씬 더 가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행평성을 잃은 검찰의 수사 아니냐.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난 이제 검찰총장의 수사 과정에서 패싱을 했다든지 김 여사에 대해서 경호실에서 수사를 해서 항제 수사를 했다든지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하던 국장이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그런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적으로는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정서에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영부인이 그런 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하는 그런 국민 정서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수심위 결론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의원, 최인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